대출, 전매 제한 부담된다면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세부담 피할 수 있는 장점 부각. 일부 63대1 청약 경쟁률 기록. 부동산 규제가 최소화한 곳으로 분양에 나서고 있다. 비규제 지역 왜 비규제 지역이에요? 규제 지역은 왜 규제 지역이 됐고, 규제 지역이 집값이 오른 이유는 뭐예요? 인프라가 있어서 라기보다는 그 심리를 이용할 때 집값이 오를 만한 타당한 논거를 되게 좋았죠. 근데 비규제 지역은 타당한 논거가 있냐? 예전에 뭐 규제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강남 학군 좋죠? 교통 인프라 좋죠? 병원 근처에 많죠? 직주 근접하고 있죠? 그 워낙 좋아서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건 이해를 한다. 근데 문제는 너무 높다는 거죠.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적정선보다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 강남도 그렇고 서울 대부분 지역들이. 그러니까 규제에 막히는 거예요. 근데 비규제 지역은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천안에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세종에 국회 이전하는 거? 그거를 천안의 호재래요. 운정신도시, 비규제 지역인 거. 경북 구미시, 무슨 호재가 있어요? 전남 순천시. 지금 여기 다 산업도시 쪽인데 산업이 죽어가고 있는데 호재 없죠. 뭘 가지고 살아 그래요? 비규제 지역. 끝.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는 그만큼 실수요들이 살기 나쁘다까진 못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굳이 여기를 살겠다고 그 정도 선호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투기 수요들도 그동안 실수요들이 그 정도 선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엔 실수요한테 팔고 빠져야 되는데 사줄 실수요들이 안 들어온다. 집값 끼워놓으면. 그러니까 안 들어가서 비규제 지역인 거죠. 그런데 눈 돌려보라고 하고 있어요. 목을 돌려버리고 싶죠. 전매 제한 앞두고 뜨거운 부산, 광주 분양권 거래. 뜨겁죠. 제가 얘기했어요. 전매 제한 가능한 희소한 분양권으로 호도에서 거래 많이 시킬 것이다. 근데 부산 전매 제한 앞두고 뜨거운 전매 제한 앞두고예요. 광주는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전매 제한 얘기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그 말에 속아서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어때요? 7, 8월에 아니죠. 사실상 뭐예요? 6월에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전매도 증가한 거예요. 분양권 거래도 똑같은 거예요. 뭐 엄청나게 뭐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8월만 잠깐 늘어난 거죠. 8월에 전매 제한 한다고 해서 급하게 샀는데 안 하고 9월 넘어갔으니까 9월까지는 좀 나오겠죠. 근데 사실상 그냥 거래량 늘어나서 늘어난 거다. 요거 때문에 좀 8월에 전매 제한 앞두고 엄청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 빼곤 나머지 다 줄었죠. 일부를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여전하죠. 9월 15일 날 발표 났죠. 22일부터 전매 제한 들어간다. 행령 개정안은 22일 관보 개정과 함께 시행할 것이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광역시와 부산, 대구 왜 광주만 해요? 광역시 많잖아요. 대전, 인천 이런 데들 왜 안 할까요? 이런 데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데는 규제 지역이라서. 부산, 대구, 광주 또 지방광역시니까 울산도 들어가겠죠. 이런 지방광역시랑 수도권 비규제 지역 김포, 파주 규제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규제 지역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일시적이었죠. 김포, 파주까지도 전매 제한 들어간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풍선 효과에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권도 전매 제한할 것이다. 비규제 지역 전매행위 규제 강화할 것이다. 라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했다. 국무회의에서. 전매라는 게 왜 있어요 도대체? 이거 진짜로 우리나라의 폐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전세로 인한 갭투기 폐해랑 선분양으로 인한 분양권 투기 폐해예요. 사실상 선분양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전매 제한으로 분양권 투기 싹 다 막고 안전진단 잘 통과해가지고 적합하게 짓도록 하는 거. 그거 두 가지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분양권 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하지만 전매 제한 싹 다 시켜버려야 된다. 정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해가지고 해야 된다. 자금출처 계획서 사는 사람도 똑같이 내야 되고. 그래서 분양권 지금 뭐 양도세 많이 때리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분양권은 앞으로 그냥 전매 제한으로 다 막아버리는 게 더 상책이에요.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권도 전매 제한 하려고 한다. 여기 뭐 여 땡땡 부동산 땡땡 연구원 하면서 지방에서도 똘똘한 채 분양받으려는 성향 강해질 것.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사람 많았죠. 지방 아파트 여기는 사라고 하면서 대대광 또 추천하고 있고 거품 낄 만큼 꼈는데 자꾸 저쪽으로 유도하고 있죠. 왜? 분양권이 돈이 된다 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만들어서 분양권이 돈이 된다는 사실이 되면은 건설사들이 분양하기 훨씬 더 용이해지죠. 그러니까 전매 제한 들어가게 되면은 잔금 다 치르고 등기 치고 팔아야 되니까 분양권 투기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죠. 분양권 투기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예요? 소액 투기. 10%만 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매 제한이 다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미뤄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액밖에 없어서 소액 투기로 분양권을 샀던 사람들 싹 다 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청약 경쟁률 떨어지고 가점 떨어지고 미달도 날 수 있다. 비규제 지역일수록 그게 더욱 심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비규제 지역을 사라. 비규제 지역은 전매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비규제 지역까지 전매 제한 막아버리면 분양권 투기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다 뭐 하는 거예요? 분양권은 실거주들이 받는다. 그러면 건설사들이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도 불가해지고
분양가도 알아서 낮춰질 것이죠. 분양가가 너무 과하다 싶으면 안 들어갈 건데, 실수요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투기 수요들이 끼니까 더 비싸게 사는 사람, 더 비싸게 사는 사람 계속 나오니까 실수요들한테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집가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끌이 나오는 거죠. 원정 투자, 특히 자꾸 비규제 지역 운운하는데, 비규제 지역에서 집안 분양권 원정에서 투기한 사람들, 달궈놨던 애들 마피아 되고 있죠. 사실상 여기는 뭐 비규제 지역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규제 지역 되고 나서 떨어졌죠. 원주시 떨어졌죠. 김해시 떨어졌다. 청주 어때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원래 청주가 엄청나게 뜰 동네냐? 아니죠. 방상한 가속기 유치 얘기 나오면서 떴죠. 이게 뭐가 얼마나 호재라고. 이걸로 가격을 띄우더라.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법인들이 많이 샀다. 청주는 6억 이하가 많죠. 그러니까 공제되죠. 그러니까 법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다. 완공된 아파트 분양권 사다가 작살 난 거죠. 지금 청주 규제지역 풀린다고 누가 저기 호도하고 있다면서요. 풀리겠어요. 지금 세종 거기 가격 지역이 들어가서 인근 천안 뭐 이런 데 다 뜨고 있는데, 청주도 마찬가지죠. 청주 풀면 다시 또 거기 들어갈 거죠. 풀리겠어요? 그걸 왜 풀어요? 어디서 정보를 들었어요?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정보를 들었으면은 정보 유출로 잡아가야 되고, 정보를 안 들었으면은 사기로 잡아가야 돼요. 지 돈 벌어먹으려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원주 갑자기 4월에 완판에 성공했대요. 1월에는 미부장이었는데 불법 전매 엄청 많았었죠. 부동산 막 열몇 군데 싹 다 조사당하고 그랬었죠. 그런 지역이다. 억지로 띄우는 거다. 전주 불법 전매 계속 잡혀가고 있죠. 지난달에도 100건, 그리고 또 271명 계속 이렇게 잡혀나가고 있다. 이 와중에도 미쳐가지고 불법 전매하고 있다. 전주 왜 뜬 거예요? 저기 에코시티 이런 데서 불법 전매 성행하니까 계속 뜨는 거죠. 저런 거 막아봐요. 불법 전매는 과태료 세게 때려야 되죠. 그래야 안 하죠. 죄의 경중이 중요한 거예요. 형벌은 죄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전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서 얻은 부당이익 다 환수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다운거래 한 피 3억 정도 숨겼다 그러면은 그 3억 환수하고 그 3억에 대한 양도세 물리고 하면서 이중으로 물려버려봐요. 누가 그런 짓을 해요? 검단 신도시 3억 웃돈, 웃돈 붙는데 어떤 식으로 해요? 4억 분양받았다, 여기다 3억 웃돈이 붙었다. 아, 검단에 3억 웃돈 붙는 것도 웃기죠. 미분양 청구기였는데 풍선효과 호도 때문에 거기 가서 잔뜩 샀다. 근데 거기가 규제지역으로 묶여버렸어요. 더 이상의 풍선효과는 없다. 그렇다면 다시 미분양 나겠죠. 3억 피를 붙이는데 거래를 4억이 하고 요 3억을 현금으로 받더라. 이런 거 다 잡을 수 있어요. 현금을 아무리 주더라도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하고 있죠. 그럼 요거 몰수하고 3억에 대해서 양도세 탈수하려고 했으니까 곱하기 2로 양도세 걷어내고 하면 되죠. 환수 안 하고 그냥 곱하기 2만 갑시다. 분양권 같은 경우는 조만간 70% 될 테니까 곱하기 2 하면 남는 돈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해죠. 하겠냐고요. 다운거래. 늘 얘기하지만 분양권 지금 굉장히 사는 거 위험합니다. 희소한 분양권 해서 요거 팔려고 한다. 요거 사야 돼요. 일단 김포 같은 경우는 거의 끝났어요. 일반 분양도 얼마 안 남았는데 분양권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다. 파주 7천 가구, 인천 2만여 가구, 대전 8,400 가구 정도 되죠. 대구 한 13,000 가구 되고, 광주 한 5,000 가구 되죠. 부산 한 11,000 가구 되고, 울산 5,000 가구 된다. 이 지역들 7만 가구 계속 이렇게 분양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투기 수요가 유입할 수가 없다. 전매 제한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수요들이 여기 들어간다. 가점 떨어지고 초창기에야 바로 떨어지지 않죠. 근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실수요들은 계속 빠지니까 당첨되면 빠지잖아요. 가점 떨어지고 청약 경쟁률 떨어진다. 굳이 분양권 피 주고 살 필요 있어요? 분양권 피 주고 사는 실수요들이 줄었다 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분양권이 안 팔리고 남게 되면은 그거 내가 나중에 잔금 내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느냐, 분양권 투기를. 대부분은 아니죠. 잔금 치르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니까 마피아 속출할 거다.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공급이 저렇게 계속 되고 있는데 희소한 분양권은 무슨 희소한 분양권이에요. 분양 받으면 되지. 얘기하자면 청약 경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점도 계속 떨어지겠죠. 대책 이유 어떻게 됐어요? 인천 작살, 경기 작살. 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는 이유. 다른 규제도 있겠지만 전매 제한이 가장 강하다는 거죠. 분양권 사야 돼요? 더 떨어질 거예요. 양도세 늘어난다고 그랬죠.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의 40%고 기본 세율이었는데, 분양권 같은 경우 조정 대상 지역 50%, 기타 기본 세율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1년 미만에 70%, 1년 넘어가면 60%로 엄청나게 높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똑같이 내년 5월까지. 이때 양도세 인상이랑 동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엄청나게 팔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자꾸 희소한 분양권 하면서 분양권 가격 떨어지기 전에 실수요자한테 팔아서 얼마 안 떨어졌다는 이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에서 유도하고 있는 거죠. 결론, 전매 제한? 사실상 요거 8월에 시행됐어야지. 뭐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9월 말까지 늦춘 거는 사실상 잘못이죠. 전매 제한?
어쨌든 간에 그래도 결국은 시행됐다. 그러면 분양권 시장 곧 망한다죠. 실수요들 청약 시장으로 더 유입될 것. 경쟁률 떨어지고 가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규제 시작하는데 떨어지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분양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게 된다. 건설사들의 집값 띄우기 줄어들 것이죠. 너무 띄워버리면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권 사야 돼요. 마피아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